안녕하세요. 코트라 프라하 무역관장 성병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박람회 사업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외 전시에 참가는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2차례에 나누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박람회의 종류, 두 번째 박람회의 역사, 세 번째 현대 세계 전시산업의 발전, 네 번째 한국 전시산업의 발전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람회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박람회란 판매자가 일정 기간 상품 또는 홍보물을 전시장에 전시하면서 판매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펼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영어로는 fair, trade fair, exhibition, show, trade show, expo, exposition 등으로 표기하며 개최지역이나 배경, 역사에 따라 개념 차이가 있고 조금씩 다르긴 하나 최근에는 크게 구별 없이 사용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트레이드 페어는 중세시대 물물교환이나 판매를 위해 정기적으로 열린 자유시장, 장터를 의미하며 엑지비션은 직거래보다는 제품의 샘플을 전시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메세로 표기하는데 교회의 예배의식 미사, 라틴어로 미사에서 파생되었으며 오늘날의 박람회가 성소 주변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던 장터에서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합니다. 참고로 전시회와 박람회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전시회는 무역 박람회뿐만 아니라 미술전, 개별 기업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패션쇼 등을 포함하며 박람회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설명 자료도 전시회와 박람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하며 여기서 사용하는 전시회는 무역 박람회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박람회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람회는 크게 직거래 장터와 샘플 전시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고대 및 중세까지 상인들이 특정 장소에서 모여 상품을 거래하던 그야말로 직거래 장터입니다. 현장에서 물건의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샘플 전시회는 현대 산업사회의 대부분의 박람회가 여기에 속하는데 전시장에서 제품의 직거래가 금지되고 샘플 및 카탈로그 위주로 전시하면서 추후 교육을 위한 상담만 이루어집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박람회를 분류해보면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종합박람회, 전문박람회, 세계박람회. 먼저 종합박람회는 여러가지 산업 분야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종합 전시회입니다. 자국산업 홍보 및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로 국가기관이 개최합니다. 아직도 국가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나라나 후진국에서는 종합박람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문박람회란 특정한 품목만을 전문적으로 전시하며 주로 특정 제품 홍보 및 상거래가 목적입니다. 산업 발전에 따라 과거 종합박람회에서 전문박람회로 급격히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전문박람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세계 박람회입니다. 만국 박람회라고도 하며 BIE, 즉 국제박람회기구 주관으로 5년마다 대규모로 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 및 산업 홍보가 주 목적입니다. 다음은 박람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박람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및 중세 시대의 박람회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행해진 대규모 종교식과 결부대가 장터와 유사한 초기 형태의 박람회가 여러 도시에서 열리면서 상거래가 촉진되었습니다. 고대 및 중세시대 박람회는 품목 구분 없이 모든 제품이 출품되며 종합박람회입니다. 샘플과 카탈로그를 전시하면서 상담하고 실제 거래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현대적 의미의 박람회와는 달리 상인들 간의 현장 직거래 위주로 열렸습니다. 중세시대 소유럽 통치자들은 박람회가 상거래를 위한 좋은 수단임을 알고 박람회를 적극 장려하였으며 주요 수입원으로 삼았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지에서 시작된 박람회는 여러 나라에서 몰려든 상인들에 의해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13세기부터 유럽 전역에 걸쳐 주요 도시에서 박람회가 보편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스토브리지 페어는 케임브리지 근교에서 나환자 기금 마련을 위해서 1211년에 최초로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발전해서 1589년 전후에는 영국 최대의 박람회로 발전하여 1개월 이상 기간으로 개최되고 유럽 각국의 상인들이 몰려들어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8세기 이후에는 쇠퇴하고 1933년 이후에는 중지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메세는 1240년 가을에 최초 개최되었으며 1330년경부터 봄, 가을 2차례로 나누어 개최되었습니다. 14세기 전생기에는 프랑크푸르트 전체 인구보다 많은 4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고 프랑크푸르트가 오늘날 유럽 지역 교육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의 니즈니 노브고로드 페어는 16세기부터 볼가강 언덕 마카리에프 수도원 근처에서 열렸으며 1816년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니즈니 노브고로드로 옮겨서 개최되었습니다. 박람회에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국, 인도, 이란 등지의 상인들이 참가했습니다. 1929년 이제 공산화 시절이죠. 사적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 중지될 때까지 600년간 지속되었으며 가장 유명한 상거래 장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모든 유럽 국가에서 주된 무역수단으로 성공적으로 기능해온 박람회가 18세기 중반경에 이르러 참가 상인 감소로 급격히 쇠락하고 대신 특정 산업별로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산업박람회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세기 산업박람회의 발전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적 형태의 산업박람회가 중소 말기 상업자본주의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생산자와 장인들이 직접 도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장을 방문해서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였습니다.
산업박람회가 처음 개최된 것은 1798년 프랑스 혁명정부에 의해서입니다. 공화정 성립을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110개사가 참가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산된 제품들이 직거래될 뿐만 아니라 샘플 전시를 통해 공장 생산을 주문하거나 도매점으로부터 배달을 주문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844년 10회 박람회는 5월 1일부터 60일간 개최되었으며 3,960개사가 참가했는데 이때부터는 생산자가 아닌 단순 소매상은 참가가 제한되었습니다. 19세기 초부터 유럽의 모든 도시들이 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더욱 보편화되어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적인 역동성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는 매년 주기적으로 열리는 산업박람회 개념이 자리 잡게 되고 유럽과 북아메리카 산업지역에 널리 보편화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전시회 개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박람회를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기 위한 영구적인 박람회장 건물과 컨벤션 센터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음은 세계 박람회, 즉 엑스포의 생성 발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박람회에 대한 구성은 잉글랜드의 알버트 왕자에 의해서입니다. 1851년 런던에서 개최된 크리스탈 팰리스 엑스포지션이 세계 박람회의 시초입니다. 19만 파운드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거액을 들여서 철과 유리로 된 길이 1604피트, 폭 최장 384피트의 대규모 전시장을 신축하여 국제적인 성격뿐 아니라 신축된 전시장의 참신성으로도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박람회는 5개월간 계속되었으며 참가업체가 13,937개사, 방문객이 603만 9천명, 수익금이 50만 5천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성공적인 박람회였죠. 그 후 19세기 말까지 파리, 빈, 필라델피아, 시드니 등지에서 박람회가 10회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1889년의 파리 박람회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는데 프랑스의 산업과 문화를 뽐내는 무대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된 에펠탑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가 상징물로 탄생합니다. 한국은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8칸으로 구성된 박람회 한옥 전시관에는 찬장, 식기, 가마, 도자기, 무관우복, 화포, 병풍 등 당시의 생활상을 대표하는 물품이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함께한 10명의 조선 학사들은 우리의 악기로 연주하는 등 한국 문화를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 각국의 박람회 개최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과열 경쟁을 하게 되고 참가국과 개최국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박람회에 대한 폐해가 발생하자 박람회의 원활한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합니다. 1907년 프랑스가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제창하였고 1912년에는 독일의 주도로 엑스포 협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1928년 11월 22일 파리 회의에서는 31개국 대표들이 국제박람회 개최 주기를 조정하고 개최국과 참가국 간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제1차 협약을 갖고 국제박람회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BIE 즉 국제박람회 기구는 모든 주제를 다루는 등록박람회와 제한된 특정 주제를 가진 인정박람회로 나누었습니다. 등록박람회는 보통 6개월로 깁니다. 5년 주기로 개최됩니다. 인정박람회는 3개월로 짧고 등록박람회 사이에 한 번 개최됩니다. 면적은 25헥타 이내로 제한됩니다. 등록박람회는 참가국 부담으로 전시장 건물을 설치하나 인정박람회는 주최국 부담으로 전시관을 건축하여 참가국에 무상 제공합니다. 한국은 인정박람회인 대전엑스포, 여수엑스포를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세계 전시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전시산업의 발전입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으로 전 세계에서 박람회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규모가 크고 국제적으로 알려진 박람회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국가입니다. 하노버 전시장을 운영하는 도이체 메세가 194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하노버 메세는 영국 점령하에 전후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하노버 남쪽 지역 파괴되지 않은 공장 건물에서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하노버가 과거 독일 박람회 중심지였으나 동독학에 속하게 된 라이프치히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노버 메세는 다양한 산업의 제품이 전시되는 종합박람회 성격인데 IT 산업 발전과 함께 1986년 이들 품목을 전문으로 전시하는 세빗이 분리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장은 1946년 프랑크푸르트를 무역박람회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서 1948년 10월 3일부터 8일 기간 프랑크푸르트 무역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시 규모는 6만 평방미터로 임시건물, 텐트, 야외 등의 46개 해외 업체를 포함한 1771개사가 섬유, 기계, 식품, 음료, 담배 등의 전시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해외무역 증진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효과가 컸고 전쟁으로 파괴된 전시장을 재건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전시회는 산업이 발전하고 참가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문 품목별로 분리하여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인터스토프, 1960년 ISH, 1971년 하임 텍스틸, 아우토 미케니카, 1980년 뮤지크 메세 등이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계박람회는 프레미에르 앤드 암비엔트로 개최되고 1996년
프리미어에는 페이퍼 월드, 뷰티 월드, 크리스마스 월드로 분리되었으며 추계박람회는 텐덴스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독일은 세계적인 박람회 산업의 메카로 연간 250건 이상 개최되고 그중 150개 이상은 국제전시회로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해외 바이어가 독일을 방문합니다. 전 세계 전시 면적의 20%인 270만 제곱미터의 전시장이 독일에 있으며 세계 규모의 15개 전시장 중 6개가 독일에 소재합니다. 전시산업의 국민생산 기여도는 약 230억 유로로 이는 독일 총 GDP의 1%를 차지하며 고용창출 효과도 230만 명에 달합니다. 다음은 전 세계의 전시회 개최 상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FI, 즉 세계전시산업연합회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3만 1000회의 박람회가 개최되며 여기에 440만 개사가 전시합니다. 전시업체와 방문객들은 전시회를 위해 매년 1090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2017년 기준 실내 전시 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은 1212개로 면적이 348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전세계 전시산업 종사자는 68만 명에 달하며 수만 명이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2017년도 유럽에서만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전시회가 2672회나 개최되었습니다. 현대의 전시산업은 2차 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지의 전시회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개최된 유럽의 품목별 박람회 수를 표로 표시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계 주요 전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노버 메세는 전시장 면적이 실내만 49만 6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장이죠. 두 번째로 큰 전시장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월드 마켓 센터입니다. 세 번째는 메세 프랑크푸르트, 네 번째는 피라 데 바르셀로나, 다섯 번째는 피에라 밀라노, 여섯 번째가 최근에 지어졌죠. 광저우 파저우 전시장이 면적이 33만 8천 평방미터입니다. 일곱 번째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여덟 번째는 쾰른 메세, 아홉 번째는 메세 두셀도르프, 열 번째는 시카고에 있는 매코믹 플레이스 등등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의 전시산업 발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는 1968년 9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영등포구 고르동 5만 2천 평의 대지 위에 개최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전시회 규모가 굉장히 크죠. 정부관, 외국관, 업종관, 원자력관, 독립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번영의 광장을 주제로 해외 10개국, 국내외 293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한국의 전시산업은 1979년 7월 최초의 종합전시장인 코엑스가 일부 개관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회 서울국제무역박람회 시트라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후유증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소 정치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당시는 황무지나 다름없던 삼성동 현재 코엑스 및 무역센터 일대의 총무처 부지 6만 6천 평방미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종합박람회로 국내 참가업체 676개, 해외 참가업체 40개국 262개사가 참가하였습니다. 참가바여 1만 100여 명에 이르는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시트라는 1994년까지 경연제로 계속 개최되었으나 나중에 전문 품목 전시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중지되었습니다. 83년도 한국국제식품기술전, 84년 서울국제문구전시회, 84년 서울국제왕구전시회 등 전문전시회가 개발되어 처음 개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한국에서는 종합박람회는 거의 개최되지 않고 전문 품목 위주의 특화된 전시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람회의 역사, 해외 전시산업의 발전, 한국의 전시산업의 발전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년 2월에 바르셀로나에서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2019가 열릴 예정인데 전시회 참가업체가 2,400개사 그리고 방문객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전시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입장료가 가장 저렴한 것이 799유로입니다. 정말 비싸죠. 우리나라 돈으로 입장료가 100만 원이니. 전시 기간에는 투숙할 호텔도 찾기 힘듭니다. 가격도 3, 4배로 오르죠. 이런 유명 전시회 한 개만 개최해도 도시경제가 확 살아날 것 같은 효과가 있겠죠. 전시산업이 크게 발달해서 이보다 큰 규모의 박람회가 연중 내내 개최되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등은 현대사회에서 크게 번영을 구가하는 도시들이죠. 전시회를 통한 직접적인 수입인 임차료, 장치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숙박료, 관광 서비스 등의 수익이 크기 때문에 박람회 산업이 활발히 살아있는 한 이들 도시의 번영은 계속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시회의 효과 및 역할, 참가 방법, 그리고 참가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